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강사 이정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토픽 2 듣기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유형들을 공부하게 될까요? 문제들을 보면서 선생님과 같이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자, 중심 생각 고르기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남자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잘 골라야 하는데요. 자, 예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학연수를 다녀오면 취업할 때 큰 도움이 된다. 자, 여러분, 취업할 때 어학연수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네요. 대학 시절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은 인생의 경험이 된다. 자, 대학 시절 여러분 활동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겠죠? 3번,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스펙을 쌓는 것은 취업할 때 좋다. 여러분, 요즘에 스펙이라는 단어 많이 듣고 있죠? 네, 자격증을 딴다던가 아니면 학력을 높인다던가 여러 가지 자신의 능력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들 우리가 스펙이라고 하죠. 4번, 목표를 세우고 그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다. 자, 여러분, 먼저 목표를 세우는 게 취업에 유리하다고 했어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전체 내용은 모두 취업에 대한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들어볼게요. 대학 졸업반이 되면서 취업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졌어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다른 친구들처럼 휴학하고 어학연수나 갈까 해요. 요즘 대학생들은 친구들이 모두 하니까 어학연수 가고 봉사활동하고 인턴십에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력서에 한 줄 더 넣기 위한 활동들은 정작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기업에서는 목적 없이 스펙만 쌓은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생각해 본 후에 그 일을 하는 데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친구들이 모두 하는 것조차 안 하면 더욱 뒤처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자, 들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여자가 말합니다. 대학 졸업반이 되면서 취업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졌어요. 네, 역시나 취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군요. 자, 그래서 여자가 휴학하고 어학연수나 갈까 해요. 남자가 뭐라고 하죠? 네, 어학연수 가고 봉사활동하고 인턴십에 지원하는 거 요즘 대학생들이 모두 하는 거라고 하죠. 그런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 화제에 전환할 때 사용하는 그런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면 남자의 생각은 여자와 조금 다르겠죠? 자, 내용을 볼까요? 이렇게 이력서에 한 줄 더 넣기 위한 활동들은 정작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아까 말했던 이력서에 한 줄 더 넣기 위한 활동, 자, 스펙을 쌓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것들은 취업에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는 생각해요. 기업에서는 목적 없이 스펙만 쌓은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라고 했어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생각해 본 후에 그 일을 하는 데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즉, 뭐예요, 여러분? 자, 경험을 쌓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 여러분, 목표를 좀 정한 다음에 그 일과 관련된 경험을 쌓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예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학연수를 다녀오면 취업할 때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남자가 하지 않았어요. 네. 대학 시절 다양한 활동하는 것도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죠. 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스펙을 쌓는 것은 취업할 때 좋다. 하지만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다가 정답이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에서 특히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면 남자의 말에 좀 더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도 여러분 중심 생각 고르기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한 문제를 듣고 두 개의 문제를 푸는 것 중에 나와 있는 중심 생각 고르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심 생각 고르기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똑같죠? 아까랑 같아요.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은 위험하다.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프라이버시라고도 하죠.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했네요.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들 보며 대리만족을 느낀다. 여러분,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TV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 가수를 뽑는 것도 있고 요리사를 뽑는 것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리만족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자신이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하는 것을 보고 대신 만족을 느끼는 것을 얘기하죠. 자, 3번. 더 다양한 주제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네, 더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네요. 4번. 방송이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 자, 어떤 프로그램 위주로만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방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방송 중에 가수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많아졌어요. 각 방송사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수뿐만 아니라 요리사, 디자이너, 주제도 다양하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높으니까 그런 거겠죠. 저는 연예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게 걱정돼요. 실제로 인터넷에서 그 사람들의 정보가 공개돼서 피해를 보기도 했고요. 그래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재능을 보여주고 꿈을 이루는 걸 보면 제가 성공한 것처럼 기뻐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듣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자가 말하죠.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많아졌어요. 라고 하죠. 남자가 맞아요. 자, 이런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높으니까 그런 거겠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자, 저는 연예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게 걱정이에요. 라고 말을 하네요.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남자가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재능을 보여주고 꿈을 이루는 걸 보면 제가 성공한 것처럼 기뻐요. 어때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걸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기쁘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즉,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예항을 볼게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남자의 중심 생각 찾았나요? 네, 첫 번째 볼까요? 평범한 사람들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은 위험하다. 이것은 여자의 생각이지 남자의 생각은 아니었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를 보며 대리만족을 느낀다라고 남자가 말했었죠. 자, 3번과 4번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답이 아니겠죠? 다음은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잘 풀려면 전체적인 대화 상황이나 아니면 담화문들 상황을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자,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남자가 하고 있는 일을 고르기 위해서는 남자가 하는 말에 좀 더 집중해서 잘 들을 필요가 있겠죠? 우선 예항을 살펴볼게요. 전입신고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여러분, 전입신고가 뭔지 알아요? 이사를 하고 나서 이사했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절차라는 것은 일의 순서, 일하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2번, 전입신고서의 기입 항목을 수정하고 있다. 기입 항목이라는 것은 써 넣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네, 그 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3번,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주민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4번, 공인인증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것은 전자서명인데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초구청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입신고는 정부 민원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사한 지 2주 안에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해야겠네요. 뭐가 필요하죠? 인터넷으로 신고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증서가 없으시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꼭 가지고 가세요. 네, 들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서초구청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여러분, 남자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첫 번째 대화에서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죠? 자,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하죠? 전입신고는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 자, 인터넷으로 해야겠네요. 뭐가 필요하죠? 필요한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자, 여자가 뭐라고 하죠? 네. 자,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 인증서가 없으면 안 되니까, 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라고 하고, 주민등록증을 꼭 가지고 가세요라고 하죠. 전체적인 내용은 전입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양을 한번 볼게요. 네, 남자가 하고 있는 거 뭐죠? 네, 정답은 1번이죠. 전입신고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의 내용은 남자가 하고 있는 일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남자나 여자가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자나 여자가 하는 그 말 안에 힌트가 들어있으니까 더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네,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의도를 고르십시오. 남자가 여자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잘 듣고 찾아봐야겠죠? 건축학을 전공하고 싶어서, 집짓기 활동이 힘든지 알고 싶어서, 네, 봉사활동을 통해 학점을 딸 수 있는지 궁금해서, 건축 비전공자도 봉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전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두 사람이 대학생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대화를 할까요? 여러분 빨리 들어보고 싶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나 이번 방학에 봉사활동 하게 됐어. 사랑의 집짓기 프로그램인데 내 전공이 건축학이잖아. 학교에서는 이론만 배우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건축 현장을 경험하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학점도 딸 수 있대. 그렇구나. 그런데 혹시 건축학과가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어? 나도 사랑의 집짓기에 관심이 있기는 한데. 물론이지. 집짓기뿐만 아니라 집 고치기, 청소하기, 벽화 그리기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해서 전공자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지원하면 돼? 인터넷 홈페이지에 봉사 일정표가 있어. 거기에서 참여 가능한 시간을 보고 신청하면 돼. 네, 여러분 듣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남자가 이번에 봉사활동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 건축학과가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어? 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여자가 어떤 의도로 남자에게 말한 것인지. 자, 여러분 어때요? 알 수 있나요? 네, 여자도 같이 지원해보고 싶다는 얘기겠죠? 다음 내용을 통해서 더 확인해 볼게요. 네, 물론이지. 네, 비전공자도 여러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어떻게 지원하면 돼? 네, 여자는 역시 지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묻고 있죠. 자, 예양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여러분 정답을 찾을 수 있죠? 네, 정답은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건축 비전공자도 봉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남자에게 물어봤던 거겠죠? 다음은 누구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의 직업을 찾는 문제인데요. 직업을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직업과 관련된 표현들이 듣는 내용 여기저기에 많이 있을 테니까 잘 확인해보고 들어야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네, 누구인지 고르기 문제입니다. 남자는 누구인지 고르십시오. 자, 여러분
작가도 있고요, 감독도 있고, 배우도 있고, 작곡가도 있습니다. 자, 이 남자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한번 문제를 들어볼게요. 요즘 영화 삽입곡인 사랑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인기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영화 삽입곡은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음악 때문에 영화의 흐름이 끊긴다면 아무리 훌륭한 음악성을 가진 노래라도 좋은 영화 삽입곡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감독님과 영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시나리오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으로 영화 속 주인공의 감정을 읽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만든 노래를 가수가 잘 표현해 주었고요. 사실은 가수가 녹음하기 전에 실제로 이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정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네, 듣기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네, 여자가 요즘 영화 삽입곡인, 삽입곡 여러분, 영화 속에 들어가는 노래를 얘기하죠? 음악 같은 거예요. 자, 사랑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인기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영화 삽입곡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걸 보면, 자, 이 남자의 직업은 영화 감독 아니면 작곡가일 것 같아요. 자, 남자의 말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영화 삽입곡은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음악 때문에 영화의 흐름이 끊긴다면 아무리 훌륭한 음악성을 가진 노래라도 좋은 영화 삽입곡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 훌륭한 음악성을 가진 노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감독님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으로 주인공의 감정을 읽으려고 노력했다고 했어요. 자,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 것 같죠? 역시나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게 만든 노래를 가수가 잘 표현해 주었고요.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말하는 사람의 직업은 작곡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항을 볼게요. 네,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작곡가였습니다. 다음은 말하는 사람의 태도 고르는 문제입니다. 앞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뒷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들어야 하는데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동의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말하는 사람의 태도 고르기 문제입니다. 여자의 태도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1번, 남자의 말에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 보충 설명을 할 때는 우리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덧붙여 말하자면, 더 말하자면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겠죠?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런 경우는 먼저 상대방의 의견에 긍정을 한 다음에 하지만, 그런데, 그러나 이런 표현을 들면서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번, 강력하게 남자의 의견에 반박하고 있다. 강력하게 반박할 때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겠죠. 4번, 남자의 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어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다든지 흥분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문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한자나 과학 상식 등을 배울 수 있는 학습 만화들이 많은데요. 아이들이 5살만 돼도 학습 만화를 사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학습 만화들이 짧은 글로 내용을 나타내다 보니 표현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서 상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요. 또 아이들이 이런 만화에만 익숙해져서 글로 된 도서에 적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학습 만화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한자나 과학 같은 분야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학습 만화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화 읽기 후 내용을 글로 써보기와 같은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만화라는 것 자체가 학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네,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여자가 말합니다. 요즘 한자나 과학 상식 등을 배울 수 있는 학습 만화들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학습 만화를 사달라고 아이들이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뭐라고 하죠? 네, 이런 학습 만화들이 짧은 글로 내용을 나타내다 보니 표현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 때문에 상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또 도서에 적응하지 못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습 만화의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 내용을 볼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여자가 어떻게 말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 남자의 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 남자와는 또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한자나 과학 같은 분야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학습 만화의 큰 장점이라고 하면서 남자와는 달리 학습 만화의 장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라고 하면서 보완할 점을 또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 만화 읽기 후 내용을 글로 써보기와 같이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보완 방법까지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먼저 남자의 말에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방법, 보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죠. 예항을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여러분 찾을 수 있죠? 네, 정답은 2번.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듣고 화제찾기 문제인데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이 골라야 합니다. 이때는 전체적인 상황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데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1번,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 개선 방법. 자,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옳게 고치는 거죠. 인간관계를 위한 효과적인 대화 방법.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사춘기의 시체 변화가 성격에 미치는 영향. 사춘기의 여러분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가족 간의 대화가 자녀의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 자, 가족 간의 대화,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학부모 여러분, 사춘기인 자녀들과 말다툼을 자주 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사춘기에는 신체와 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에 적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짜증이 많아지고 괜한 반항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사춘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자녀를 데리고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서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한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할 때는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기를 바란다면 자녀가 묻기 전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자제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듣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학부모 여러분, 사춘기인 자녀들과 말다툼을 자주 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자,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과 말다툼을 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게 되는 것을 얘기하죠. 자, 사춘기에는 신체와 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사춘기인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와 말다툼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항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또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자녀들이 이 사춘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서, 자, 뭐라고 하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 방법으로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내용을 또 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네,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많이 해보란 얘기겠죠? 그리고 대화할 때는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인데요.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기를 바란다면 자녀가 묻기 전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자제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와 함께 여러분 편안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 어떻죠? 전체적으로 부모님과 자녀들이 잘 지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항을 보고 살펴볼게요. 네,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 개선 방법. 그렇죠. 두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잘 지내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은 여러분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처음에 나오는 내용에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하는데요. 자,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 문제를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네. 이 대화 앞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예항을 보면 전체적으로 여러분 교육에 대한 정책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조금 어렵겠는데 한번 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심야학원 영업 금지 정책이 사교육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학원의 심야 영업을 금지하면 오히려 불법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피스텔과 같은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밤에 몰래 수업한다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몰래 진행되는 수업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단속을 피해서 수업을 하다 보면 사교육비만 높아져서 학부모들의 부담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교육 문제의 원인은 부실한 공교육과 과열된 입시 경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자, 듣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자가 말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발표. 자, 여러분, 앞 내용에서는 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한 것들이 나왔겠죠? 자, 그러면 어떤 정책 발표였을까요? 자, 이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심야학원 영업금지 정책이 사교육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앞 내용에서는 심야학원 영업금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뒷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좀 더 확인해 볼까요? 학원의 심야 영업을 금지하면, 그렇죠. 역시 앞에는 학원의 심야 영업 금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불법 사교육 단속 사례 발표. 자, 이것은 여러분 앞에 나온 내용이 아니죠. 자, 사교육 단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법이나 규정을 지키도록 통제하고 막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이런 내용은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번, 학원 심야 영업 금지 정책 발표. 그렇죠? 아까 우리가 여러 번 확인했던 그 내용이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뒤로 갈수록 문제들이 조금 어려워졌죠?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토픽 문제에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토픽 홈페이지에 가면 문제를 쉽게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